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기획 공고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리대출은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진공에서 2025년 1분기 대리대출 신청 안내 자료를 홈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통상 직접대출 신청 안내 자료도 함께 올리는데 이번에는 대리대출만 올렸습니다. 아마도 직접대출 신청 자료 안내 역시 1월 6일 이전에는 홈피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 전체적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대리대출에 대해서 신청 안내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직접대출도 홈피에 신청 안내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입니다. 대리대출 신청 안내 자료.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니까요. 그 이전에 홈피에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 소진공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전체적인 정책자금 일반부터 시작해서 상세 내역, 일반 경영 안정자금부터 소공인 특화자금. 이 내용은 지난번 제가 전체적인 융자계획 공고 나왔을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4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터치하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자금 일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자금 운용 목적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절차가 중요하죠. 지원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책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그래서 대리대출이라는 거는 소진공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로 대출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원 프로세스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보증서부 대출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보증서부 대출이나 신용담보부 대출 모두 소진공에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 화면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에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대상자다 그러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부 대출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고 이제 신청 발급을 하러 보증기관에 가야 됩니다. 보증기관에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이런 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를 해서 신용사업성 평가를 한 후에 하면 보증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 보증서를 갖고 이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방문 접수입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담보부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서 신청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만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용이나 담보, 부동산 담보 이런 거 평가 후에 바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 접수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게 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피가 나옵니다.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소진공 정책자금 홈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은 정책자금 신청하기, 정책자금 상환 연장하는 거 지난 8월 16일부터 지금 정책자금 상환 연장하는 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대리대출 배너가 이렇게 뜰 겁니다. 뜨면 이제 대리대출 신청하기, 마찬가지로 신청하기를 누르고, 물론 회원가입 하셔야 되겠죠?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전국 78곳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본인 신청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신용 평점 조회를 하기 때문에 대리인 접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쭉 보시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요거 이제 소진공에서 발급해 주는 거, 요거는 지원 대상 확인서는 60일, 발급일로부터 6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 60일이 넘으면 이 확인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날짜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소진공에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이게 정책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지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그냥 확인서일 뿐이지 이게 자금 대출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확보, 신용보증서라든지 순수 신용, 물적 담보, 요거를 갖고 이제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신용보증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기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여기에서 보증평가 후에 보증서 발급하는 거, 요걸 갖고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순수 신용, 여러분 순수 신용도, 그리고 부동산, 이거를 물적 담보로 해서 대출 취급은행에 가서 평가를 받으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 실행은 18개 금융기관, 여기 써 있는 18개 금융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자,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인데요.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도 역시 어,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정책자금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작성 서류, 요 각각의 일부, 각 일부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온라인 여러분 신청할 때 들어가시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명 확인, 뭐 사업자 등록증, 여러 상시 근로자 확인 가능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을 기준을 만족하느냐 요건데요. 연평균 매출액이 여기에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것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지, 그리고 융자 제외업종 이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인지, 그래서 뭐 유흥 향락 업종이라든지 전문 업종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그래서 영리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대출 신청 기업, 개인 기업의 공동 대표자,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가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이 됩니다.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렇게 한국 신용정보원에 이렇게 공공정보 이런 거 신용도 판단 정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지원 한도,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운영됩니다. 시설 자금 포함할 때 10억 원까지. 요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금리 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0.1%에서 누계 0.4%까지 최대 지원된다.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 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 5년 이내입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에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처, 소진공 지역센터 연락처. 여러분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자금 상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융자기획 공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대출의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력에 무관합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일반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예산이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1월 2일 날 오픈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되어 있고요.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4사분기가 3.12였습니다. 그래서 0.6%포인트 플러스하면 4사분기 기준으로 하면 3.72%포인트 정도 됩니다. 분기별 변동금리인데요. 이번 1사분기에 이게 기준금리가 변동이 돼서 운영이 될지 아니면 4사분기 기준금리가 그대로 갈지 그거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우대, 요거 앞서 마찬가지 또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쭉 있고요. 2년 거치 5년입니다. 대출 기간. 자, 그리고 구비서류,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의 우선 첫 번째, 재해 소상공인입니다. 재해 소상공인. 재해라는 거는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폭설, 화재, 이런 거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혹은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해 확인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 이렇게 되고요.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입니다. 2% 고정금리로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대출 기간 2년 거치 5년입니다. 자, 나머지 준비 서류는 읽어보시고요. 진행 절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아마도 이거를 이제 또 많이 여러분들이 어,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원 대상은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이거 영업에 피해를 입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그런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 확인 뭐 이렇게 쭉 있고요. 10% 이상 감소 여부 확인 되는 그런 소상공인. 그런 내용입니다. 매출 감소 확인 예외, 그러니까 매출 감소를 확인하는데 확인하지 않겠다. 예외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재료비 인상이 많이 됐죠. 그래서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 감소 확인을 생략한다. 아마도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아마도 그 소진공에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이번에 2025년에 추가로 이제 지원 확대한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융자기의 공고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2025년에 적용되는 추가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한번 지난번 동영상 잘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융자 조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7천만 원까지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 잔액 합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면 남은 잔액 요거를 신규 대출 받는 거 합산해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4사분기 같은 경우 3.12%포인트인데 그대로 적용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금리 후대 똑같습니다. 자, 대출 기간 2년 거치 5년이고요. 나머지 준비 서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 되고요. 고정금리로 2%입니다. 2년 거치 7년. 그래서 이 자금도 의외로 빨리 소진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준비 서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 연계자금. 이 청년고용 연계자금도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못지않게 빠르게 소진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만 39세 이하. 그래서 업력 3년 미만에 해당되는 청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고용 연계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 뭐냐면 전체 상시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여야 됩니다. 만 39세 이하죠. 그런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 1, 2, 3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거나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융자 조건 최고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것도 역시 대출 잔액 합산입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입니다. 4, 4분기 같은 경우 3.12%포인트였는데 그대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우대 같습니다. 0.4%포인트까지 최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 2년 거치 5년이 되겠고요. 자, 쭉 준비 서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기반 자금에 소공인 특화 자금이 있는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입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 최대 1억 원, 시설 자금 5억 원인데요.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의 0.6%포인트, 그리고 우대 금리 같습니다. 근데 이 자금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예산 소진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신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2년 거치 5년이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8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 서류 읽어보시고요.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도박 기계부터 시작해서 담배, 약국, 한약국, 일반 유흥주업, 주점, 뭐 이런 것들, 금융, 보험, 여러 가지 흥신소, 골프장, 운영업 쭉 있습니다. 대해자금 융자 허용업종 여기 있죠. 융자 허용업종, 관광 특구 지역 소재, 특별 재난 지역 소재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 위기 지역 대상 확인, 요건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아, 상권 활성화구역, 자유상권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책자금 상환 방법,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5년 전체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에서 2025년에 신설된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업데이트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대리대출 신청 안내 자료를 제가 빠르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모레 1월 2일부터 진행하는 대리대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